카디오 풀모나리 바이패스 과정에서 이 모니터링은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프레셔를 측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게 될 텐데, 이 프레셔의 경우에는 이제 크게 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CPB에서 측정되는 압력과, 그다음에 이 환자의 이제 SBR에서 이제 그 현재 이제 환자의 뭐 라디알 아테리든지 아니면 이제 피모랄 이 아테리에서 측정되는 이 압력을 통해서 이 환자의 이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 압력이 이제 형성되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CPB에서의 압력과 그다음에 환자에서의 압력을 비교를 해서 이 과연 적정한 지금 압력이 형성이 되고 있는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압력을 이제 형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제 이 적정한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바이탈 이 올간에 그 적정한 이제 플로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플로우가 상당히 많이 보내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압력 자체가 이제 적정하지 않으면 이 조직의 바이탈 올간에 이제 적정한 관류가 이제 그 부족해지게 되고 그 결과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메타볼릭 이제 엑소지스가 이제 발생하는 그런 원인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관류량이 이제 적정한 상태에서 이제 혈압이 이제 적정하게 이제 유지가 이제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관류량이 하지가 않은데 압력만 적정하다고 하면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이제 관류량 자체가 그 조직에 전달이 돼야지 이제 히모글로빈에서 이 O2가 이제 공급이 되게 되는 거고 이 O2와 이제 글루코즈를 대사를 통해서 이제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거의 부산물로 물이 발생하고, 이제 CO2가 발생을 해서 이제 혈중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관료량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이제 그 부족한 상태에서 이 압력만 올리기 위해서 어떤 이제 바소 컨스트릭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이 결국에 이제 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이제 악순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그 혈압만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이제 관류량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는 이 바이탈 올간에 이 적정한 퍼퓨전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 그거의 하나의 팩터로서 이 적정한 이제 블러드 프레셔가 이제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이해를 하시고 이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이 CPB 과정을 우리가 이제 이 하트록 머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이제 카디오 풀모나리 바이패스를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장비가 될 텐데, 이 관류량이 높다고 해서 이제 혈압이 적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는 아닙니다. 절대로 뭐 sepsis 같은 어떤 폐혈증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런 어떤 이 바소 다일레이션이 되면서 원인에 의해서 플로우는 상당히 많이 가게 됩니다. 하지만 혈압 자체가 어떤 약을 쓰더라도 이제 문제가 되는 바소플레지아 이런 이제 형태의 이제 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CPB 과정에서는 이 혈압 자체가 낮아지는 찬스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로는 우리 심장은 이제 박동성을 띠게 되는데 이 CPB는 이제 비박동성입니다. 이 비박동성으로 인한 이제 혈압의 저하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인공장치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인공장치 안에 어떤 뭐 옥시네이터라던가 아니면 그다음에 뭐 이제 튜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어떤 물로 채워야 됩니다. 물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 물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뭐 적게는 뭐 1000에서 많게는 뭐 2000cc 이상 프라이밍이 이제 들어가는 이제 어떤 센터마다 좀 다를 텐데 물론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사이드 이펙트로 인해서 이거를 줄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히모필트레이션이라던가 아니면 뭐 RAP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식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이 히모 다일루션이 됨으로 인해서 이런 그 어떤 인공 장치 회로 내에 공기를 이제 제거하기 위한 어떤 이제 그 히모 다일루션이 발생을 하게 되고 프라이밍 과정에서 그 히모 다일루션으로 인해서
이제 삼투압 자체가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뭐 삼투압 자체는 뭐 온커티 프레셔, 교질 삼투압도 있고 이제 오스모틱 이제 그 프레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히모글로빈 자체가 이제 이 프라이밍으로 인한 히모다일루션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히모다일루션이라고 하는 혈희석이라고 하는데 이 혈희석이 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그 혈관 내에 이 점도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점도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혈압이 잘 이제 유지가 되지 않는 이런 원인들이 이제 발생하는 게 이제 CPB에서의 어떤 그런 좋지 않은 이런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헤모다일루션으로 인해서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페리페랄에 이제 퍼퓨전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뭐 세레브랄 같은 경우는 뭐 200에서 많게는 뭐 300%까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페리페랄에 플로우가 증가한다고 하는 거는 이 관류량이 이제 증가한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이제 히모글로빈에서 이제 산소의 전달이 이제 용이해진다는 뭐 그런 또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이제 하셔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이런 히모다일루션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장점과 이제 단점이 이제 동시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합의점을 찾아야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혈압은 120에 80 뭐 밀리미터 머큐리 정도로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 이거는 이제 박동성입니다. 이제 박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스톨릭 프레셔와 다이스톨릭 프레셔가 이제 보통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이 CPB는 이 비박동성입니다. 뭐 만약에 롤러 펌프를 사용한다고 해서 이거를 뭐 박동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이거 절대 박동성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박동성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장착이 돼서 사용하고 있는 병원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A라인이 이렇게 비박동성이기 때문에 웨이브가 안 나오게 되는데 이 롤러 펌프를 사용하게 되면 아주 이런 롤러 펌프 회전에 따라서 이런 이 박동성 자체가 좀 처럼 보이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박동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엔 롤러 펌프도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한 그런 박동성을 인위적으로 유지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롤러 펌프는 센트리퓨가는 비박동성, non 펄스테일로 이제 펄스타일로 작동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비박동성이기 때문에 이제 민 아트리얼 프레셔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제 민 시스테믹 아트리얼 프레셔에서 50에서 80mm 머큐리를 이제 공급을 해주게 되면 이 안에서는 이제 세레브랄 이제 오토 레귤레이션이 일어나서 이제 엔도 올간에 적정한 퍼퓨전이 충분한 이제 엔도 올간의 퍼퓨전이 이제 공급이 될 수 있다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일반적으로 50에서 80 민 아티리얼 프레셔가 50에서 80mm 머큐리 정도 되면 이 적정한 이 장기에 이제 혈류를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적정한 관류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적정한 관류량은 뭐 뒤에 또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이 적정한 관류량이 이제 유지가 된 상태에서 이 혈압을 유지를 하고 적정한 관류량이라고 판단이 돼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민 아트리얼 프레셔가 낮게 형성이 된다고 하면 이때는 이제 바소 컨스트릭터를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페닐레프린이라던가 뭐 노에피네프린, 뭐 에피네프린 여러 가지 뭐 바소 컨스트릭터도 있지만 뭐 이노트로픽도 있을 거고, 에이전트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보통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 충분한 관류량이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 높은 혈압은 더 오히려 이제 관류량 그 조직의 바이탈 올간에 적정한 퍼퓨전을 이제 유지를 해줄 수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짧은 시간 CPB가 운영이 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게 장시간 2시간 이상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이제 결국에 이제 어떤 랩상의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환자에서 나타나는 혈압을 뭐 유지를 해주는 게 이건 CPB 이제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환자의 혈압과 그다음에 CPB 회로에서 걸리는 압력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킷에서 결국에 이제 CPB 상에서 이 하트락 머신에서 측정되는 압력은 이런 모니터링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국에 에올틱 그 어센딩 에올타에 이제 연결을 해서 결국에 이제 이 에올타의 이 어센딩 에올틱 캐놀라를 통해서 이제 결국에 이제 CPB 회로에 대해서 이제 압력을 측정을 하게 될 텐데 이 압력 자체가 연결을 해주고 나서 CPB를 이제 운용을 한 이후에 만약에 압력이 이상하게 많이 상승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압력보다 높이 상승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캐놀라의 어떤 서킷의 어떤 그 디스커넥션이라던가 캐놀라의 어떤 이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또 베스큘러라던가 티슈의 인저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서킷에서의 압력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킷에서 압력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압력을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환자의 이제 에올타에 이제 캐놀레이션이 됐고 이제 만약에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옥시네이터가 왔고 이게 이렇게 에올타 연결이 됐고 그다음에 RA에서 이제 드레인이 될 텐데 이제 캐놀라의 압력, 그다음에 이 라인에서의 이제 프레셔 로스, 이제 캐놀라 자체 내에서의 이제 프레셔 로스, 그다음에 이 옥시네이터 자체 내에서의 이제 프레셔 로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압력이 이제 이 회로의 CPB 회로에서 이제 측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제 그 적정한 관류량, 카디악 인덱스 뭐 2.4라고 뭐 요즘은 이제 이렇게 2.4라고 이게 적정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제 GDP 개념이라고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 그냥 2.4 정도가 이 환자는 이 적정한 압력이 관류량이라고 했을 때 압력이 예를 들어 200mm 머큐리가 일반적으로 걸리는 압력이었다. 물론 캐놀라에 따라 다릅니다. 캐놀라가 24프렌치냐 18프렌치냐에 따라서도 이 압력 손실 자체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24프렌치를 사용했는데 200이 걸렸다 그러면 이게 정상이다. 평상시에 그렇다고 하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 이게 뭐 갑자기 300이 올라간다 이러면 이거는 한번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똑같은 캐놀라로 일반적으로 압력이 이 환자의 혈압이 뭐 70이라고 했을 때 이걸 다 이제 결국에 여기에 회로에 걸리는 압력, 그 다음에 환자의 SBR에서 측정되는 압력 이걸 다 합쳐서 이제 200이 정상이라고 판단을 일반적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 뭐 300이 넘어간다. 이런 경우에는 이 원인을 한번 꼭 찾아봐야 됩니다. 뭐 캐놀라를 사이즈를 뭐 잘못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캐놀라의 자체가 이 에올타에서 이게 월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캐놀레이션 자체 내에서 다이섹션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캐놀라가 그래서 이제 이 플랩이 생기면서 이 안쪽으로 캐놀라의 방향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갑작스럽게 펌프를 온하고 나서 압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각 센터에서 알고 있는 그 압력보다 상당히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는 꼭 그 확인을 하고 이 서전에게 이제 보고를 하고 플로우를 줄이고 아니면 스탑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원인을 찾은 다음에 이제 CPB를 다시 재가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꼭 찾지 않고 이제 높은 압력으로 유지를 하게 되면 이제 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서킷 이제 프레셔의 이제 모니터가 이제 어떻게 되면 이제 세이프티를 해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초기에 확인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서킷의 라인 프레셔 같은 경우도 똑같이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서킷 라인 프레셔의 모니터링은 이 캐놀라의 어떤 적정한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 이거는 캐놀레이션 에올타의 캐놀레이션하고 그다음에 클램프가 되어 있던 걸 이제 푸른 상태에서 이제 CPB 펌프 내에서 이제 회로가 압력이 측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캐놀라가 적정하게 유지가 되지 이 정도로 월을 보고 있거나 이제 월 쪽이 이렇게 붙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압력은 이제 측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펌프를 온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열 개통이 되어 있는지만 알 수 있는 거지 이게 실제 이제 운영을 하고 나서 펌프를 이제 온하고 나서의 압력 자체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뭐 예를 들어 200이었는데 갑자기 300 이상으로 올라간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뭐 그 에올타에 이제 어디 라인에 클램프 잡혀 있던 걸 풀었다고 해서 그게 적정한 압력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CPV 초기에 운영을 한 상태에서 적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적정한 어, 그 플로우 값에 올라갔을 때 그때 압력이 이제 그 회로 CPV에서 이제 회로에 걸리는 압력이 적정한지가 중요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 에어타에서 캐놀라가 이 월 쪽을 뭐 요즘 EOPA 많이 사용들 하시는데 EOPA는 캐놀라 자체가 이렇게 스트레이트이기 때문에 캐놀라가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리면 이제 이쪽에 월 쪽을 그 반대편 월 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CPV를 운영하게 되면 운영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플로우가 안 나옵니다. 이게 센트리퓨가일 때 이제 더구나 더 그런데 롤러 펌프는 더구나 위험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제 플로우가 자체가 안 나오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제 그 환자의 압력, 이 환자의 이 SBR 자체가 낮게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 세레브랄 이제 옥시메트리가 낮게 떨어지게 됩니다. 플로우가 이렇게 돼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회로의 압력은 또 상승을 하게 되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다이섹션도 이렇게 캐놀라가 들어가 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플랩이 이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플로우를 가더라도 CPV에서 걸리는 압력은 상승을 하고 이 트루루맨으로 볼륨이 안 가기 때문에 머리로 가는 플로우가 적어지게 되면서 세레브럴 옥시메트리가 이제 떨어지게 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캐놀라의 이 포지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인디케이션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이섹션이 돼서 캐놀레이션 과정에서 이 다이섹션이 되면서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모니터링이 이제 프레셔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프레셔가 이제 카디오플레지아에 관련된 프레셔도 있고 여러 가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아트리알 라인의 이 프레셔가 그 적정한지 처음에는 이제 개통이 되어 있는지 두 번째는 이 플로우가 적정선 이상 올라갔을 때 압력 자체가 환자의 SBR에서 걸리는 압력과 그 다음에 CPV에서 캐놀라, 그 다음에 회로의 라인에 대한 프레셔, 그 다음에 이 옥시에이터의 프레셔, 이것들을 다 합쳤을 때 이 CPV에서 받는 압력이 여기에 이제 환자의 이제 프레셔까지 이제 합치게 되면 이 CPV에서 받는 압력이 예를 들어 200mm 머큐리가 정상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적정한 플로우가 나오고 받는 압력이 200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SBR에서 걸리는 압력도 뭐 70mm 머큐리다. 이것들 다 확인한 다음에 이제 이게 정상으로 잘 돌아간다 판단을 하고 이제 펌프가 잘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걸 꼭 이제 맛집과든 서전이든 다 동시에 이제 그 보고를 해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초기에 이제 프레셔 측정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